자, 시작합니다. 구분 소유자의 권리 의무. 먼저 나오는 게 하자 담보 책임. 자, 누가 하자 담보 책임을 지느냐? 이 아파트 701호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얘기죠. 물건 하자. 하자 담보 책임을 부담하는 자는 시공사하고 분양자 두 놈이에요. 시공사, 분양자. 그다음 하자 담보 책임 물을 기간이 있는데 우리는 안 날로부터 6개월이잖아요. 여기는 기간이 3년, 5년, 10년 하자 부에 따라 달라요. 그럼 언제부터 몇 년 이 기산점만 나오는데 전유 부분 701호의 문제가 비과세예요. 그러면 맨 꼭대기층이라 그러면 내가 입주한 시점부터 인도 받은 시점부터 기산. 전유 부분은 내가 701호를 인도 받은 시점. 하지만 공용 부분은 엘리베이터죠. 엘리베이터는 내가 인도받지 않겠죠. 따라서 공용 부분 하면 반드시 엘리베이터 생각하시고 엘리베이터는 사용 승인한 날부터 사용 승인이 떨어져야 엘리베이터 가동되거든요. 그래서 공용 부분에 대한 기산점은 이 엘리베이터 사용 승인일로부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전유 부분은 인도받은 시점부터 계산, 공용 부분은 엘리베이터는 내가 인도받지 않지. 따라서 사용 승인일로부터. 그 다음 누가 하자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 최초 수분양자 아니라 현재 소유자죠. 최초 수분양자, 최초 청약 당첨된 자는 살다가 이미 이사 갔는데 그 사람은 관심 없죠. 현재 살고 있는 나지. 현재 소유자. 오케이, 이 정도 하면 돼요. 구분 소유자 의무. 해로운 행위 하면 안 돼요. 내부 벽 철거 이런 거 하지 마라. 이해돼요. 하지 마라. 자, 의무 위반했어요. 여기 잘 안 나와요. 하지 마세요. 행위 정지. 그 다음 넘겨봐요. 세져요. 그래도 해. 전유 부분 사용 금지. 그래도 해. 날려버려요. 경매로. 구분 소유권 경매. 행위 정지, 사용 금지, 경매. 그럼 여기서는 뭐가 시험 나오느냐? 앞으로 넘겨봐요. 누가 이 행위 정지 청구를 하느냐? 주체만 나와요. 주체, 관리인 또는 관리단 집회 결의에 의해 지정된 구분 소유자가 해요. 여기서는 지정 구분 소유자. 여기를 외워요. 그래서 행위정지나 사용금지나 경매는 관리인이 하거나 또는 집회에서 총회에서 지정된 구분 소유자가 하는 거예요. 즉 동대표가 하는 거예요. 동대표. 여기를 어떻게 장난치느냐? 지정 구분 소유자가 아닌 각 구분 소유자는 정지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장난쳐요. 어떻게 장난치는지를 알고 공부를 하셔야 돼. 지정 구분 소유자로 나와야 맞는 지문. 각 구분 소유자가 할 수 있다고 안 돼. 밑에 집에서 위로 올라가면 칼 맞아요. 칼. 이게 뭐요? 층간소음도 여기 작동될 수 있어요. 층간소음. 공동이 이게 반하려면서 맨날 위에 있어. 새벽마다 친구들 와서 엄청나게 음악 소리 크게 뜨고 놀아봐요. 그럼 밑에 집 올라가죠? 올라가면 안 돼. 칼 맞아. 법에서 올라가지 말라고 했잖아. 밑에 집 각 구분 소유자 가지 마시고 관리소에 전화해가지고 관리사무소 거기서 가든가 해야지. 어떤 또라이가 살지 몰라요. 그래서 정식 관리소에 얘기해가지고 정식 절차 밟아야 돼. 절대 올라가지 마. 명절 때 꼭 사고 나잖아. 곧 추석이죠? 꼭 추석 때면 칼 맞는 사건 나잖아. 그래서 법에서 가지 말라고 했어. 각 구분 소유자 가면 안 돼. 지정된 구분 소유자. 동대표가 낮에 가야 돼. 낮에. 그 새벽에 가면 안 돼. 술 취해가지고 벼는 게 없어. 그러니까 다음날 정식으로 관리소에 전화해가지고 관리사무소에 전화해서 너무 시끄럽더라. 좀 어떻게 좀 해줘요. 그럼 관리사무소에서 나서야 돼. 그래서 지정된 구분 소유자. 자, 넘깁니다. 잘 나오지는 않지만 사용금지, 경매 이 두 개는 특별결의 4분의 3 이상 특별결의가 필요해요. 거의 안 나와요. 한 번 나왔던가 그래. 특별결의가 원래 잘 나오는데 얘만 잘 안 나와요. 가장 많이 나온 게 재건축 5분의 4. 그 다음에 공용부분 변경 전에 거 엄청 나왔어. 규약 4분의 3. 공용부분 규약 재건축만 나오고 얘는 거의 잘 안 나와요. 그래도 4분의 3 특별결의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4분의 3. 소로서 해라. 뭐 하지마 이런 거. 자, 관리단 갑니다. 관리단은 두 번째 시커먼스가 나요. 관리단은 구분 소유 성립하는 건물, 즉 아파트가 생기면 특별한 조직 행위 필요 없어요. 특별한 조직 행위 이런 거 없어도 구분 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당연 성립해요. 당연. 이 당연 성립 이게 나와요. 당연 성립.
특별한 조직행위 없어요. 필요 없어요. 이걸 장난치지. 관리단은 조직행위가 있어야만 성립한다. 이렇게 X 조직행위 없어도 돼요. 당연 성립단지. 이걸 외우란 얘기예요. 자, 그다음 관리사무소가 빚이 생겼나 봐요. 그러면 각 구분 소유자는 관리단체에 대해 지분 비율로 공유지 평수에 따라 관리단 채무 변제할 책임진다. 갚아줘야 돼요. 그래야 엘리베이터도 돌아가지. 분파야 합니다. 두 번째, 내가 입주했는데 전에 관리단 채무가 빚이 엄청 많아. 어쩔 수 없어. 이사 잘못 간 거지. 무조건 책임져 줍니다. 아파트가 유지되려면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특별 승계인 제가 세트를 하겠죠. 특별 승계인 나오면 못 벗어나. 항상 새 입주자는 아파트 때문에 자기가 감당해 줘야 돼. 책임진다로 끝나요. 자, 관리인, 관리소장 생각하시고, 구분 소유자가 10명 이상이다. 그러면 무조건 관리인 선임 강제됩니다. 이 법 때문에 그때 주택관리사 시험이 유행을 딴 거예요. 왜? 모든 아파트에 관리인 소장을 임명해야 되거든. 주택관리사 자격증은. 그래서 한참 붐이 있었어. 이것 때문에 10인 이상 무조건 선임해야 돼. 관리소장. 그때 한참 붐. 지금은 샥 사그라들었지 이제. 왜? 관리소장이 다 채용이 됐거든 이제. 그래도 아파트 막 늘어나죠. 그래서 주택관리사 시험 준비하시는 거예요. 자, 외웁니다. 구분 소유자가 10명 이상일 때 관리인 반드시 선임 강제. 그럼 반대 엎어봐요. 8명이라면 관리소장 없어도 된다. 그럼 모든 경우에 관리인 선임 강제된다. 이렇게도 나온 적 있어. X. 그래서 10명을 외워야 돼. 10명을 외워야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 모든 아파트 집합 건물에 관리인 필요한 건 아니야. 강제되는 것은 10명 이상일 때만. 이걸 외워야 장난칠 때 잡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 관리소장은 구분 소유자일 수가 없겠죠. 불능이지. 아파트 입주민에게 주택관리사 자격증 누가 있어. 그래서 관리소장님은 출퇴근하신다. 출퇴근이라는 얘기는 구분 소유자 우리 입주민은 아니란 얘기지. 그래서 관리인은 구분 소유자일 필요가 없어요. 임기는 2년. 자, 관리인이 돈 먹었네요. 우리 소장께서 돈 먹었어. 이런 일 굉장히 많죠. 항상 구속되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주택조합 이사장, 재건축조합 이사장. 80% 구속돼요. 진짜야. 꼭 돈 유혹을 뿌리치질 못하나 봐. 재건축조합, 주택조합 이사장 거의 감옥 가고요. 관리소장도 많이 가요. 왜? 이권이 되게 많아요. 아파트에 크잖아. 공사 많이 하잖아요. 시멘트 그런 공사 많아. 페인트. 부정행위 돈 받았네요. 각 구분 소유자는 관리인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여기는 지정된 구분 소유자 아니죠. 관리인 자르는 것은 각 구분 소유자야. 그러면 마음대로 못 잘라요. 법원에 소송 걸어서 자릅니다. 자, 이 조문은 저는 문제 있다고 생각해요. 만약 내가 관리소장하고 사이 안 좋아. 그럼 너 돈 먹었지. 소송 막 걸어버려요. 즉 관리소장을 힘들게 할 수 있는 좀 억울한 피해자 관리소장이 나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이상한 입주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이상한 입주민이 당신 돈 먹었지? 소송 걸 거야. 막 협박할 수 있어요. 이걸 지정된 구분 소유자를 저는 바꿔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아무나 관리인 해임을 법원에 청구하는 건 너무 터준 것 같아. 어찌됐든 관리인 해임은 각 구분 소유자가 할 수 있다. 각 구분 소유자. 자, 관리인의 권한, 공용 부분에 관한 행위만 해요. 공용 부분. 이걸 전유 부분으로 장난쳐요. 관리소장님은 내 701호는 아무것도 못해요. 내 701호. 그래서 전유 부분 나오면 X. 공용 부분. 이거 확인하면 돼. 이거밖에 장난 못 쳐. 나머지는 장난을 못 쳐. 자, 맨 오른쪽 네 번째. 관리인의 대표권 제한할 수 있어요. 규약에서 제한하겠죠? 제한합니다. 하지만 이로써 선의 3자에게 대항할 수는 없다. 말 되죠? 말 돼. 그러면 찍어버리는 거야. 맞겠지로 찍는 거야, 이런 것은. 자, 관리위원회, 관리소장 감독하는 기구예요. 돈 먹는지 안 먹는지. 자, 따라서 관리를 잘 해야 되기 때문에 관리위원회 위원은 입주민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관리위원회 위원은 구분 소유자 중에서 선출돼요. 입주민. 세입자 안 돼요. 그래서 임차인은 안 돼. 임차인은 관리인은 될 수 있다. 하지만 관리위원회 위원은 안 된다. 이게 시험 문제예요.
임차인은 구분 소유자 아니죠. 머리 써야 돼. 민법은 단순히 안 나와요. 확실히 외워놔야 그런 거 해결해. 관리인은 구분 소유자일 필요 없죠. 이게 확실히 돼야 임차인은 소유자 입주자 아닌데 구분 소유자 아닌데 따라서 임차인은 관리는 될 수 있어. 근데 관리위원회 위원은 안 돼요. 구분 소유자 아니니까. 두 개가 종종 나와요. 그래서 위원은 구분 소유자 중 선출, 임기는 2년 범위 내에서 규약으로 정할 거고 이런 거 흘러가고. 자, 관리단 집회 회의죠. 정기 관리단 집회가 있고 임시 관리단 집회가 있어요. 자, 정기총회 관리인이 매년 한 번 엽니다. 매년 1회. 언제? 회계연도 종료 후 3달 이내에. 이게 3번 그대로 나왔어요. 흘러가는 걸로 3번이나. 그러니까 맞다 하면 돼요. 매년 회계연도 종료 3개월 이내에 정기총회 한 번 소집해라. 두 번째, 임시총회는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1 이상 입주민이 회의합시다 하면 관리인이 열어줘야 돼요. 기억해요. 5분의 1. 특별결의는 항상 해줘야 돼. 집 바꾸면 숫자가 나와서 그래요. 5분의 1 이상이 임시총회 소집 요구할 수 있다. 자, 집회 소집 일주일 전에 이번 회의 안건은 이겁니다 라고 밝혀서 각 구분 소유자에게 통지합니다. 자, 그런데 구분 소유자 전원 100% 구분 소유자 전원이 동의하면 소집 절차 거치지 않고 소집할 수 있다. 이건 큰 아파트 같은 데서는 불능이지, 불능. 작은 연립이나 가능하겠죠. 큰 아파트는 불능이야. 어찌됐든 법이 전원 동의로 소집된 집회는 잠깐 나 어디 하고 있지? 잘못했어요. 저기 제가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어. 전원이 동의하면 소집 절차 법에서 정한 소집 절차 거치지 않고도 소집할 수 있다. 자, 세트. 전원이 동의하면 못할 게 없다. 전원이 동의하면 스스로는 다 할 수 있다. 법에서 정한 이렇게 소집하세요. 이런 거 무시해도 돼요. 그냥 소집할 수 있다. 두 번째 하나 더 나와요. 집회 결의할 때는 집회 소집할 때 통지한 안건 그 이외에는 결의 못해요. 소집할 때 이번 회의에서는 1번부터 5번 5개 안건을 우리 결의할 거예요 했으면 그것만 결의해야 돼요. 그 외의 사항은 못해요. 하지만 예외. 전원 동의로 소집된 집회라면 소집 절차할 때 통지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도 결의할 수 있다. 전원 동의 나오면 스스로는 다 할 수 있다. 자, 특별결의사항 4분의 3 이상 필요한 거 공용 부분 변경은 삭제하시고 X 쳐버려요. 이제는 바뀌었으니까. 규약 4분의 3이에요. 그래서 아까 봤던 사용금지, 경매, 인도 뭐 이런 것도 같이 4분의 3이에요. 제일 안 나오는 게 얘들이고 규약은 종종 나와요. 4분의 3. 좀 이따 본문에 있어요. 이건 따로 할 필요 없고 한 번만 보고 없애면 돼요. 그 다음 5분의 4가 필요한 게 두 개예요. 하나는 재건축 결의가 5분의 이게 가장 많이 나왔어. 6번 나와 6번. 재건축 결의는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이 필요해. 특별결의. 또 서면 전자로 합시다. 이것도 5분의 4 이상 특별결의가 있을 때 가능해요. 관리규약이 정해놔요. 그래서 5분의 4 이상 해서 서면 전자 재건축이 잘 나요. 자, 넘깁니다. 의결권 평수에 따라 의결권이 나와요. 의결권은 전유 부분 면적별 평수예요. 거의 시험 나오잖아요. 두 번째가 나와요. 의결권은 서면으로도 할 수 있겠죠. 대리인 보낼 수 있겠죠. 자, 특별승경에 대해서도 이 결의 당연히 효력이 있다로 끝나죠. 결의에 반대한 구분소에도 효력이 있다겠죠. 반대하면 안 미치면 그건 회의를 하나만 하지. 미칩니다. 자, 규약 갑니다. 규약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 이렇게 가요. 각 4분의 3 이상 마찬가지 규약도 특별승계 효력이 있다로 끝날 거 세트예요. 자, 관리비 징수에 관한 유효한 관리단 규약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즉 관리비 징수에 관한 규약이 아직 없어. 왜? 바로 입주한 지 얼마 안 됐거든. 그렇다고 하더라도 규약 없어도 관리단은 즉 관리사무소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관리단이 관리사무소야. 관리사무소는 공용부분 관리비는 구분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여기도 공용부분이야. 공용부분. 규약 없어도 공용부분 관리비는 청구할 수 있어요. 그래야 엘리베이터 돌리지. 전기세 내야지. 전기세. 말 돼요? 말 되지. 규약 없어도 공용부분 관리비는 청구할 수 있다면 맞는 걸로 찍어버려야 돼. 지금 한번 들었으니까 나중에 나오면 찍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별로 안중에도 읽어드리는 거예요. 자, 밑에 입주자 대표는 좀 중요해요. 입주자 대표 회의가 구분 소유자를 대리해서 이놈 소유권에 기초한 물권전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한 관리규약은 무효예요. 기억하세요. 입주자 대표회의가 입주민의 소유권에 대한 물청을 행사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소유권에 대한 물권 정권은 소유자만 행사돼요. 소유자만. 그래서 아무리 입주자 대표회의라도 이것 대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다 규정한 관리규약은 무효. 두 번째, 단전단수. 업종 준수 의무 위반. 상가 집합 건물 했나 봐요. 상가에서 업종 준수 의무를 위반하면 전기 끊어버립니다. 물 끊어버립니다. 라고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한 관리규약은 이건 유효로 봤어요. 그래서 입주자 대표회의는 이것만 해요. 밑에는 그냥 하지 말고 잘 안 나와요. 입주자 대표회의는 장난치거든. 할 수 없습니다. 규약 무효. 할 수 있다 규정한 규약 무효. 자, 이 정도 하고 단전 단주는 괜찮다. 그렇게 하면 돼요. 단전 단수는 괜찮다. 하지만 입주자 대표회의가 소유권에게 물청을 한다고 이건 안 돼, 안 돼. 그 규약은 무효. 이런 식으로. 자, 재건축 5분의 4입니다. 5분의 4 이상 특별 결의. 자, 여러 동 한 단지 내 동이 여러 개죠, 아파트. 그러면 동별로 5분의 4 이상 갖춰야 돼요. 전체 5분의 4, 동별로 5분의 4 두 개의 요건을 갖춰야 된다. 그다음 주거용 집합 건물을 철거하고 상가용 집합 건물로 신축하기라는 재건축 결의 허용됩니다. 입주민이 하겠다는데 어떻게 막어? 가능. 하지만 재건축 비용을 세대별로 얼마나 분담할 것인지 분담액 이걸 안 정했다. 재건축 결의할 때 무효예요. 그래서 재건축 비용 세대별 분담액 이거 아주 중요한 사항이잖아요. 재건축할 때 세대별로 얼마 부담하는지, 그 다음 내가 재건축은 몇 평에 당첨되는지 그런 거 아주 중요하죠. 그런 거 안정한 재건축 결의를 하면 무효다. 이런 것도 이해하는 거예요. 느껴져. 중요한 것 같아. 자, 2번 재건축 결의가 났어요. 그러면 집회 소집한 자 관리소장께서는 그때 회의할 때 반대한 입주민한테 물어봐야 돼요. 선생님, 그때는 반대하셨잖아요. 근데 결정이 났어요. 재건축 하기로. 자, 그때 반대하신 대로 재건축 참가 여전히 안 하실 건지 아니면 마음이 결정났으니까 바뀌신 건지 답 좀 해주세요라고 재건축 참가 여부에 대한 답 좀 해줄 것을 물어봅니다. 반드시 서면으로 최고를 서면으로 하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우리 시험 범위에서. 그래서 잘 나온다는 얘기지. 물어보는 거 반드시 서면. 편지로 해야 돼. 편지. 전화로 하면 안 돼요. 서면으로. 증거 때문에 그래. 나중에 말 바꿔봤어. 서면으로 최고.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최고 수령 받은 날로부터 2달 이내에 답을 해야 되는데 이건 아직 나온 적 없어. 장난친 적 없어. 2달 이내에 답을 해주는데 이것만 나와요. 2달 안에 아무런 답이 없어. 그러면 생각이 없다는 거. 따라서 답이 없으면 재건축에 참가하지 않는다는 뜻을 답한 걸로 본다. 참가하지 않는다는 뜻 이해하면 돼요. 이걸 참가한다는 뜻도 장난쳐. 생각 없으면 연락 없으면 생각 없는 거예요. 참가하지 않는다는 거지. 지가 참가하고 싶으면 전화했겠지 관리소장한테. 알겠어요? 그때는 반대했지만 결정 났으니까 저도 참가할게요. 생각이 있으면 연락합니다. 그게 보통 우리 99% 사람들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반영해서 연락 없으면 무조건 거절. 효력을 잃는다. 참가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끝나야 돼. 이런 식으로. 다 했어요. 실명법. 자, 남은 30분 동안 실명법 갑니다. 실명법 명의신탁 금지법이죠. 자, 실명법 적용 대상. 꼭 소유권만 명의신탁하는 거 아니에요. 중간 봐요. 소유권, 기타, 물권, 밑줄. 소유권뿐만 아니라 저당권, 전세권 다 명의신탁 가능해요. 소유권, 기타, 물권. 그 다음 꼭 번등기 필요 없어요. 가등기 세 번째 줄 있죠. 가등기를 포함한다. 오른쪽 세 번째 줄 오른쪽. 그건 밑줄. 가등기도 명의신탁 가능해요. 다 적용돼요. 그래서 소유권에 한하지 않는다. 소유권, 기타, 물권. 그 다음 꼭 번등기만 한정하지 않는다. 가등기도 명의신탁 적용 대상이다. 자, 실명법이 적용 안 되는 놈 세 놈. 첫 번째 가등기 담보, 양도 담보. 이거 가담법 적용돼요. 실명법 적용 안 돼. 그 다음에 3번 신탁법상 신탁. 이거 신탁법이 적용돼요. 실명법 적용 안 돼. 됐죠? 됐어. 법들이 있잖아. 그러니까 실명법 적용 안 되겠죠. 특히 가등기 담보, 양도 담보 잘 나와요. 가등기 담보, 양도 담보는 가등기 담보법에 따라 규율이 되지 실명법은 아예 적용 안 됩니다. 두 번째, 이게 중요하죠.
상호 명의신탁, 이걸 구분소유적 공유라고 해요. 자, 봐봐요. 구분소유적 공유는 이 그림만 이해하면 끝나버려. 갑이 원래는 지 땅이었어요. 근데 절반 50%를 을에게 팔아요. 그러면 일필 토지니까 분필하고 이전득이 박아줘야 돼요. 분필 절차 해서. 그런데 귀찮아. 분필 그런 거 밟기가. 그래서 면적 비율에 따라 그냥 공유한다는 공유 등기를 해버려요. 그러면 공유는 반드시 지분이 있죠. 그러면 50% 50%니까 얘가 2분의 1 지분, 을이 2분의 1 지분, 이렇게 겉으로는 공동소유예요. 하지만 둘 사이는 공동소유할 생각이 없어요. 둘 사이는 단독소유야. 단독소유. 그래서 이쪽 땅은 완전히 갑 단독소유. 둘 사이예요. 이쪽 땅은 을 단독소유. 하지만 이걸 구분해서 구조상, 이용상, 돈입상 그 개념으로 구분 소유한다 같은 말이에요. 단독 소유나 구분 소유나. 하지만 대외적으로는 등기가 공유로 돼 있죠. 그래서 대외적 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공유로, 둘 사이는 단독 소유로 취급돼요. 대내, 대외 이 말이 나와요. 대내적 갑을 두 사람 사이에서는 오로지 각자 단독 소유, 공유 아니에요. 하지만 대외적 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등기가 공유 등기로 되어 있으니까 공유로 취급돼요. 자, 그래서 대내, 대외. 자, 읽고 이제 이해하면 돼요. 일단 구분 소유적 공유는 자, 첫 번째부터죠. 갑이 시 토지 중 일부 절반을 특정해서 Y 부분이에요. Y 부분 절반을 을에게 팝니다. 그런데 편의상 분필 절차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준 게 아니라 그 부분 면적 비율 50%겠죠? 2분의 1 지분 공유 등기를 박는 거예요. 자, 이걸 구분소유적으로 공유한다 해서 구분소유적 공유. 서로 자기 소유 파트는 지분에 관한 맹신탁한 거예요. 그래서 상호 간의 맹신탁이 이루어졌다 해서 상호 맹신탁 그래요. 구분소유적 공유가 상호명의신탁하고 같은 말이다. 그렇게만 생각하시고. 자, 이거 유효예요. 상호명의신탁 유효. 실명법에 따라 맹세 약정무효 이거 아니란 얘기예요. 약정무효 아니라 상호명의신탁은 유효. 자, 대내적 두 사람 사이, 갑을 사이에서는 각자 토지에 대한 단독 소유. 따라서 옆집 놈이 내 땅을 침범하면 소유권에 대한 물청으로 쫓아낼 수 있다. 각자는 단독 소유. 자, 두 사람은 단독 소유죠. 공유가 아니죠. 따라서 공유물이 아니야. 따라서 공유물 분할 청구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미 단독 소유죠. 근데 뭔 분할해. 분할은 공유물에서 나오는 건데 두 사람은 공유가 아니야. 단독 소유야. 그래서 구분 소유적 공유는 분할 청구하지 못한다. 분할 청구할 수 없다로 끝나. 이게 가장 중요해요. 구분 소유적 공유는 분할이 안 돼요. 이유를 알면 안 외우죠. 이유를 모르면 외워야 되고. 구분소유적 공유는 구분소유 봐봐. 구분소유. 각자 소유 안에 두 사이에서는 각자 소유 안에 공유가 아니네. 두 사람 사이에서는 공유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유가 아니니까 공유물도 아니고. 그러면 공유물 분할도 할 수 없다로 끝나요. 자, 제3자가 불법 점유합니다. 대외적 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공유예요. 따라서 각 구분 소유자는 공유물에 대한 보존 행위로서 각자 단독으로 전부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공유 그 내용이 그대로 작동돼요. 보존 행위 각자 단독으로 할 수 있다. 자, 구분 소유자가 옆집 놈 토지에 건물을 올렸네. 돼요, 안 돼요? 왜 남의 땅에 건물을 올려? 지 땅 놔두고 철거돼 있지. 철거되니까 여기에는 법정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자, 옆집 땅에 올리면 봐봐요. 이 그림 보면 알아요. 갑이 자기 땅에 건물을 올려야지. 이렇게 올려야 되는데 옆집 땅, 을 땅에 갑이 건물을 올렸어요. 그러다가 달라져요. 그러면 이 건물에 법정상권이 성립하느냐? 성립하지 않아요. 이유는 동일하다가 달라져야 되죠. 토지 건물 소유자가 동일하다가 매매 기타 처분 행위로 달라지면 법정상권이 돼요. 하지만 달랐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자기 땅에 건물을 올렸고 그 후 달라지면 이때는 법정상권 돼요. 요건 갖췄잖아요. 동일하다가 달라졌으니까. 그래서 옆집 땅에 올리면 단순하게 생각해요. 옆집 땅에 올린 거야. 얘 소유권 침해지. 철거돼. 철거될 건물은 절대 법정상권 성립하지
않는다. 뭐 동일하다 이런 거 생각할 필요도 없어 사실은. 그냥 이해해버립니다. 너는 왜 옆집 땅에 올렸니? 허락도 없이? 철거돼요. 소유권 침해. 철거될 건물에는 법제한대. 이렇게 해도 되고 다르죠. 이게 편해. 동일하다가 달라져야 되는데 동일하지 않으니까 성립하지 않는다. 이게 다 우리 시험 지문이에요. 구분소유적 공유에 나오는 5개 지문이에요. 자, 맹시탁 효력. 약정 무효, 등기 무효. 소유자는 누구? 암놈, 신탁자. 맹시탁 약정은 부동산 실명법이라는 강행법규 위반일 뿐 반사회 아니다. 대법원 판례. 반사회로 보지 않아요. 자, 약정은 무효지만 수탁자가 배신 때렸네요. 제3자 병한테. 그러면 제3자는 무조건 소유권 취득. 이 무효로 약정 무효로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이 법조문 그대로 나와요. 그래서 이 법조문도 아셔야 돼. 약정 무효로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 얘기는 제3자는 선이든 악이든 무조건 소유권 취득한다 이거지. 자, 넘깁니다. 자, 명의신탁은 두 사람 간 등기 명의를 신탁한 양자 간 등기 명의 신탁. 두 번째, 이걸 기반으로 해서 한 놈이 더 붙죠. 세 사람 간 등기 명의 신탁. 이 두 개가 비슷하고, 자, 오른쪽. 이제 내용이 동네가 확 달라져 버려요. 계약 명의 신탁이라는 게 있어요. 계약까지 부탁해. 등기뿐만 아니라 계약까지 좀 해주세요. 계약 명의 신탁. 이 계약 명의 신탁은 수탁자가 계약까지 해주는 건데, 그래서 을 갑이 되는데 동네 좀 이따 볼까요? 동네는 이때 맨 앞놈 매도인 병이 이 사실을 모르는 선이. 그 다음 크게만 봐요. 알고 있네요. 악이. 그 다음 사라고 부탁한 게 아니라 낙찰 좀 받아주세요. 경매 명의신탁. 경매. 낙찰을 부탁해요. 그래서 계약 명의신탁은 동네가 3개예요. 매도인이, 선이, 악이, 매매가니 경매에서 계약 명의신탁, 낙찰자 명의신탁이에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오른쪽 종중배우자 탈법 목적 없으면 유효한 명의신탁, 종중배우자 종교단체 특례. 자, 이제 와요. 양자간. 양자간을 기반으로 해서 3자간 이걸 잡아야 나머지가 다 잡혀요. 자, 봅니다. 설명 들어봐요. 실명법은 그렇지 하고 가야 돼요. 갑이 신탁자, 명의신탁 했죠. 우리 수탁자. 둘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 뭘 부탁했느냐? 등기를 부탁했지. 등기. 수탁자야, 나는 대통령이 돼야 되니까 네가 좀 재산 많은 것처럼 좀 도와줘. 등기 좀 박아줘. 두 사람 간 등기를 부탁했다. 양, 자, 간. 등기를 부탁했죠. 등기. 명의를 부탁했다. 신탁이 부탁이에요. 등기를 부탁했네. 등기를 부탁했네. 등기 명의 신탁. 등기를 부탁했죠. 그래서 수탁자 앞으로 등기가 거치죠. 자, 우리 법. 약정 무효. 수탁자 등기 무효. 등기는 받겠지만 무효니까 소유자 아니죠. 소유자는 여전히 암놈. 소유자는 암놈, 신탁자. 자, 이게 실명법의 가장 기본. 약정 무효, 수탁자 등기 무효, 소유자는 암놈. 이게 가장 기본이 실명법의 절반이에요. 이게. 소유자가 누군지 이걸 찾아내야 돼. 그래야 계속 풀어가. 소유자를 찾아내야 돼. 소유자 찾아내는 작업이 실명법의 절반이에요. 그래서 양자간이 가장 기초니까 약정 무효, 등기 무효. 그렇지, 너 소유자 아니네. 그러면 이 부동산 소유자는 누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지금 있는 사람은 갑하고 그러니까 얘가 아니면 이놈이겠지. 얘 아니면 이놈이지. 암놈이지. 자, 수탁자가 등기되어 있으니까 병한테 팔아제끼죠. 3자. 등기 받겠죠. 3자는 무조건 소유권 취득. 설사 병이 약정 사실을 몰랐든 알았든 악의자라도 무조건 소유권 취득. 악의자. 3자는 무조건. 수탁자가 배신 때리면 당신은 무조건 소유권 날라가요. 얘가 소유권 취득하면 갑은 소유권 그 시점에서 상실. 그래서 맹신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의의 3자도 무조건 소유권 취득이에요. 절대 맹신탁하지 마세요. 수탁자가 배신 때리면 무조건 날라가요. 무조건 하지 마세요. 그래도 하죠. 그래도 하잖아. 그래도 해요. 그러면 이걸 없애버릴 방법이 뭐라고 했어? 반사회.
이거 반사를 보면 없어져 버려요. 우리나라에서 명의신탁. 반사에 불법 원인급여 등기 넘기는 순간 지가 아니야. 절대 반환 청구 못해요. 수탁자게 돼버려. 명의신탁을 없애면 이 법을 왜 운영하냐고. 대법원이 판결 하나만 내버리면 끝나는데 진짜예요. 할 수 있는 걸 안 하고 있으니까 참 깝깝한 노릇이지. 길이 있는데 안 가. 빤이 있는데 길이 있는데 안 가. 명의신탁 약정을 반사로 보면 명의신탁은 우리나라에서 없어져 버려요. 왜? 주는 순간 집게 아닌데 얻게 되는데 누가 하겠어요 그걸. 누가 해. 부당이득 반환도 안 돼. 소유권에 기한 반환인데 불법 원인급여 규정이 반사 적용돼. 그러니까 길이 보이는데도 안 가. 참 깝깝해요. 자, 약정 무효, 등기 무효 소유권은 이놈 수탁자가 배신 때렸다. 제3자는 무조건 소유권 취득. 아기도 소유권. 자, 이제 소유권 회복 방법이야. 자, 일단 3자에게 안 팔았으니까 신탁자가 소유자죠. 그러면 자 1년 동안 등기 박았다가 나중에 이제 회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 앞으로 등기 회복해야 자식한테 물려주지. 고생했어. 이제 찾아올게요. 그러면 소유권 회복 방법.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으로서 무효등기 말소로 회복합니다.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소유권에 기한 방해 배제로서. 두 번째, 말소 대신하는 게 진정명의 이전 등기. 그냥 진정명의 이전 등기 이렇게 단순화시켜요. 진정명의 이전 등기 할 수 있다. 자, 이렇게 고개 끄덕여야 돼. 그래야 지문에서 그렇지. X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어. 풀어가야 돼.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다. 그렇지. 무효 등기니까. 진정명의 말소 대신 이전 등기 할 수 있다. 자, 이렇게 회복을 해야지. 찍 말소해서 소유권을 회복해야지. 절대 신탁자는 수탁자를 상대로 이 명의신탁 약정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청구할 수 없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신탁자는 수탁자를 상대로 말소로 회복해야지. 나한테 이전 등기 명의신탁 약정 해지할 거야. 안 돼요. 해지는 유효한 계약을 해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무효죠? 무효니까 해지란 말이 안 나와요. 그래서 해지를 원인으로 이전 등기 청구할 수 무조건 없다라고 끝나요. 없다. 이거하고 3자하고 이게 가장 많았어요. 우리 실명법 20문제 중 기출 절반이 얘 두 개가 정답 박았어요. 진짜예요. 절반. 이 두 개만 하면 20문제 중 10문제 맞췄어. 기출 20년 동안. 진짜예요. 이 두 개가 가장 정답치 많아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 신탁자 갑은 수탁자를 상대로 절대 말소로 회복해야지 해지를 원인으로 이전 등기는 청구할 수 없다. 그럼 양자가는 이거밖에 없어. 자, 봅니다. 자, 박스 글이 많은 보지도 마시고 그 위를 봅니다. 사각형 위를 봐요. 그걸 이해하면 돼요. 갑이 을한테 명의신탁. 자, 을한테 수탁자 등기. 자, 이제 괄호를 내가 이해를 해야 돼요. 이걸 읽고 고개가 끄덕여져야 돼. 괄호 내용이. 그러면 실명법 문제를 풀고 이걸 외울 생각하면 못 외워요. 하도 많았어. 이걸 어떻게 외울 거야? 불능. 풀어가야 돼. 풉니다. 약정 무효. 그렇지. 수탁자 등기 무효. 그렇지. 그럼 수탁자 소유자 아니네 무효니까. 소유자는 암놈. 신탁자 소유자. 됐네. 됐어. 자, 이제 밑에 풀어갈 거예요. 이걸 기반으로 해서 몇 개만 살짝 더 풀어가면 돼요. 약정 무효. 수탁자 등기 무효. 소유자는 암놈. 신탁자죠. 지금 암놈은 갑. 따라서 나중에 등기 회복할 때 이제 회복해야지. 아들한테 물려주려면 언제까지 을한테 등기 놔둘 거예요? 몇 년이 흘렀다는 얘기예요. 그냥 몇 년이 흘렀어요. 자, 신탁자는 수탁자에게 소유자니까 소유권이 갑한테 있죠. 그러니까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으로서 방해 배제로서 무효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다. 말소 대신 진정명의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로 끝나면 맞는 지문인 거예요. 자, 이와 같이 말소로 회복해야지. 신탁자는 수탁자에게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로는 절대 청구할 수 없다. 이게 어마어마하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여기서도 나오고 3자 간에서도 나오고. 왜?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니까 해지란 말이 나올 수가 없다. 그러니까 밑에 시커먼 한번 봅니다. 자, 봐요. 제 설명 한번 들어봐요. 작년에 나온 판례인데 을이 배신 때렸어요. 그러면 병한테 팔았으니 병이 소유권 취득했죠.
그러면 그 시점에 얘는 소유권 상실해버려. 그런데 한 달 후, 을한테 소유권 등기가 회복됐네요. 회복. 등기가 다시 돌아왔어. 병에서 을로. 그러니까 갑이, 야, 을! 너 임마, 잘 됐다. 내놔.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 말소 청구 들어오는 거예요. 삼자에게 판 후 소유권이 회복된 경우, 이렇게 나와, 우리 시험은. 수탁자가 삼자한테 처분한 후 소유권이 수탁자 앞으로 회복되었다. 이 경우 신탁자는 수탁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지문이에요.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반환 청구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회복된 경우 할 수 없어요. 결론은 없어요. 이유, 소유권 없어. 얘가 소유권 취득하는 순간 소유권이 날아가 버려요. 따라서 그 후 소유권이 회복된 건 얘가 소유자야. 돈 주고 샀나 보지. 얘가 소유자지. 더 이상 얘는 소유권이 없어요. 이미 날아갔어. 그러니까 소유권이 X, 소유권이 X니까 뒤도 X지. 그래서 삼자에게 판 후 설사 수탁자에게 등기가 회복이라는 단어가 떠도 신탁자는 얘한테 소유권에 기한 물청은 행사할 수 없어요. 이유, 이미 날아갔거든, 소유권이. 얘가 소유권이 회복된 건지 갑의 소유권이 회복된 건 아니거든요. 자, 급할래요. 작년에 나왔어요. 이게 제일 어려워요, 여기서. 자, 한번 곰곰이 생각하면 제 설명을 두고 생각해야 돼, 생각. 수탁자가 제3자에게 처분했네요. 그럼 제3자는 무조건 소유권 취득했죠. 자, 이 시점에서 신탁자가 하면 소유권 상실이야. 없어, 이제 소유자 아니야. 따라서 설사 그 후 수탁자에게 다시 소유권을 회복하더라도 이건 이제 수탁자가 소유자야. 따라서 신탁자는 이 경우 수탁자를 상대로 지가 여전히 소유자라는 이유로 소유물 반환 청구는 할 수 없다. 그러면 우리 시험 지문은 중간에 신탁자는 소유권을 상실하면 그 괄호 열고 닫아요. 절대 안 떠요. 두 번째 줄 중간 있죠? 신탁자가 소유권 상실한다. 이거 절대 안 떠. 이게 뜨면은 다 맞춰버리지. 내 머릿속으로 얘기해서 머릿속으로. 그래서 3자가 취득했다. 이 시점에서 3자가 취득했다. 이 말도 안 떠요. 그냥 3자에게 처분한 후 회복. 이렇게 중간중간 단어만 팍팍 떠. 문제 보면 알아요. 작년 기출. 그럼 내가 머릿속으로 생각해야 돼. 병한테 판 거야? 그러면 얘 소유권 상실. 따라서 나중에 회복됐더라도 더 이상 소유자가 아니니까 할 수 없다. 맞는 지문. 있다? X지문. 이런 식으로. 그래서 중간중간은 제 해설이 들어간 말이고 실제 지문은 훨씬 짧아요. 짧고 그냥 들이대버려. 그러니까 이걸 읽고 이해를 해야 돼. 이해를 해야 머릿속에 이제 생각나지. 그래서 작년에 났으니까 올해는 안 나올 가능성이 크죠. 자, 3자간 등기 명의 신탁. 자, 이제 봅니다. 신탁자가 삽니다. 신탁자가. 병으로부터. 대신 갑이 을한테 맨 오른쪽 놈한테 명의신탁을 했죠. 그러면 병, 갑, 을이에요. 박스 위에 그걸 이해를 해야 돼. 병, 갑, 을. 갑이 항상 신탁자예요, 지금. 즉 신탁자가 매매계약 당사자가 돼요. 대신 등기만 병에게서 수탁자에게로 하는 거예요. 부탁이란 말이 나와. 병 부탁해. 내 수탁자 을한테 등기 좀 넘겨줘. 이렇게 나와요. 문제 형태가. 부탁이란 말이 나와. 을에게 등기 좀 넘겨달라고. 거기에 따라 수탁자 을에게 등기가 격려되었다. 다음 중 틀린 것은 그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 동네가 아하 신탁자가 사서 등기를 병에게서 을로 다이렉트로 보냈구나. 그러면 동네가 3자간 등기 명의 신탁이구나. 자, 그러면 이제 시작돼요. 오른쪽 약정 무효 수탁자 등기 무효. 소유자는 누구? 소유자는 암놈. 암놈 누구예요? 병이지, 병. 신탁자 아니라니까. 병한테 소유권이 왔잖아요, 지금. 병한테 을한테 소유권이 왔잖아. 그러니까 암놈은 병이지. 매도인이 소유자야. 이걸 알아야 돼. 이걸 잡아야 돼, 이걸. 매도인이 소유자예요. 왜? 을 등기가 무효니까 얘는 소유자가 아닐 거고 병이 소유자. 하지만 이 매매계약은 유효예요. 그래서 병하고 신탁자 갑 사이 매매계약은 유효. 여기에 있는 내용을 완전히 내 걸로 만들면 밑에가 다 풀려요. 그래서 약정무효 수탁자 등기무효 소유자는 암놈은 병이에요. 병. 매도인이 소유자. 저 매도인 병과 갑 매매 유효. 여기와 관련된 지문이 이제 쫙 나와요. 자, 봅니다. 약정무효 수탁자 등기무효 소유자는 암놈. 암놈은 여기서는 병이죠. 매도인. 따라서 이제 하나씩 풀어가. 매도인은
수탁자에게 무효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왜? 소유자니까. 그 다음 말소 대신 진정명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 고개 끄덕이고. 그 다음 병과 신탁자 갑 사이 매매계약은 유효니까 갑은 병한테 채권자니까 소유권 주세요 할 수 있고, 병은 신탁자 갑한테 소유권 넘겨줄 의무 있고, 의무 있으니까 소멸하지 않는다. 같은 말. 자, 오른쪽. 그러면은 봐봐요. 병갑을인데 이놈이 말소해서 넘겨줘야 되는데 안 해. 그러면 대위지. 안 하면 돼. 아유, 중요하니까 그림 한번 그려야겠네. 자, 그림 그립니다. 세 사람 간 등기 명의신탁이에요. 병, 갑, 을로 가요. 여기서 명의신탁 약정이 이루어지고, 병이 매도인이에요. 등기 박혀 있겠죠. 자, 신탁자가 매수인이 돼요. 병갑을, 이게 내 머릿속에 생각이 나야지 내게 돼요. 병갑을. 자, 계약은 신탁자가 했는데 등기를 병에서 을로 좀 해주세요라고 부탁합니다. 이 두 단어가 반드시 떠요. 반드시. 부탁해서 병에게서 직접 이렇게. 원래는 등기 받고 지가 하면 돼. 근데 그냥 다이렉트로 가자. 중간 생략형 명의신탁이라도 해요. 그래서 3자 간 등기 명의신탁. 자, 이제 가는 거요. 약정 무효, 수탁자 등기 무효, 소유자는 암놈이지. 병에서 등기 이렇게 왔으니까 병이 소유자. 이 매매계약 유효예요. 특별히 무효 사유가 없으니까. 자, 소유자니까 나중에 1년간 아니면 10년간 박아놨어요. 이제 회복해야 될 거 아니야. 자식한테 주려면. 그 등기 회복 방법이, 우리 시험은 등기 회복 방법이요. 그러니까 신탁자를 어떻게 소유권을 먹여주느냐. 대법원은 이것만 생각해. 어떻게 소유권을 회복시켜줄까. 어떻게 상속시킬까. 그거가 똑같아요. 어떻게. 왜? 얘 등기 있으면 얘 자식한테 가버리잖아. 후대에. 그러니까 어떻게 상속시키느냐. 말소로 하세요. 무효등기 말소. 말소 대신 진정명의 이전 등기 할 수 있다. 자, 매매는 유효니까 갑은 병에게 등기 주세요.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얘는 등기 넘겨줄 의무 있다. 그러면 갑은 신탁자는 수탁자를 상대로 직접 이전 등기 받을 수는 아까 없다고 했죠? 없어. 병 빨리 말소한 후 나한테 이전 등기 넘겨주세요 해야 되는데 이놈이 안 해. 그러면 목마른 놈 우물 판다겠죠. 대위가 나오는 거예요. 대위 나오면 무조건 있다. 대위 나오면 무조건 있다. 그래서 3자 간 등기 명의신탁은 다 했어요. 이거밖에 안 나와. 여기서 의리 팔고 무조건 소유권 취득. 안 쓴. 이게 가장 중요해. 이거하고 3자 간 등기 명의신탁 정답이 여기하고 여기서 바뀐다. 신탁자는 수탁자를 상대로 절대 해지를 원인으로 한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없다. 여기서 나와. 여기서. 양자 간은 거의 시험 안 나와요. 작년만 나왔지. 3자 간에서 이게 엄청나게 나온다는 얘기. 이게 이 두 개가. 자, 이게 전부요. 한두 개 더 있지만. 그래서 오른쪽 가요. 이제 대위할 수 있다. 자, 신탁자는 수탁자를 상대로 절대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없다. 또는 부당이득 반환으로서도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없다. 결론. 절대로 수탁자에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없어요. 명의신탁 해지든 중간에 부당이득 반 뭐가 나오든 아무 상관없어. 결론이 더 중요해. 이전 등기. 말소 후 병으로부터 이전 등기 받아라. 을로부터 이전 등기 받지 마라 이거예요. 그런데 밑에 봅니다. 처음 합니다. 수탁자가 지 스스로의 의사로 자의로 신탁자 갑에게 등기를 넘겨줬어요. 그러면 어차피 말소 자기 앞으로 오죠. 갑한테. 그러니까 어차피 올 등기니까 이거 괜찮아요. 실체관계 부합. 어차피 올 등기니까. 자의로 신탁자한테 등기 넣을 때 이 말이 나오면 유효예요. 유효. 자, 수탁자가 제3자에게 배신 때렸죠. 제3자는 무조건 소유권 취득. 끝났지. 그런데 이놈이 배임행위, 배신행위, 적극가담, 세트? 반사회? 무효지. 결국 3자간 등기 명의신탁이 내가 시험봤는데 13개더라고. 왼쪽 오른쪽. 13개에서 5개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3자간이 매일 나오지. 13개나 되죠? 그중 해마다 5개씩 돌려. 5개씩. 그래서 여기 있는 걸 훈련하면 돼요. 고개 끄덕이고. 그러면 X 치면은 잡아낼 수 있어. 정확히 훈련이 돼야 돼. 안 그러면 실명법은 다음 중 옳은 것은 그렇게 많이 나와요.
하나하나 쳐내야 돼. 그러니까 실명법이 어려운 거예요. 단순 틀린 것은 보다도 70%가 옳은 것은 그러긴 했어, 우리 기출이. 그러니까 대충 알면 못 쳐냈거든. 그래서 확실히 이것만 훈련하시라는 얘기예요. 자, 계약명의 신탁. 이번에는 이것도 그려버릴게요. 그리는 게 훨씬 빠르겠네. 병, 을, 갑이에요. 신탁자, 수탁자. 자, 봐요. 이해돼. 책 보지 말고 여기 봐요. 수탁자가 계약해요. 왜 계약하느냐? 부탁했지. 자기는 숨으려고. 숨어서 장막이 들여지고 수탁자 계약까지 좀 해줘. 계약까지. 그래서 등기는 기본이고 계약까지 부탁해. 수탁자가 계약까지 한 거예요. 그래서 매수인 명의 계약 명의를 부탁했다. 계약까지 부탁해. 수탁자가 매수인이 돼요. 그래서 병, 을, 갑이 됐다. 수탁자가 계약했다 하면 계약명의 신탁이에요. 수탁자가 계약했다. 자, 그러면 얘는 매도인이고 문제는 뒤에 숨어있기 때문에 신탁자가 이 명의신탁 약정 사실을 매도인은 99% 모른다는 얘기죠. 선의. 이 선의자를 부하기 위해서 이제 결론이 바뀌어버려요. 명의신탁 약정은 무조건 정중 배우자 아닌 한은 무조건 무효야. 약정 무효. 그러면 수탁자 등기 무효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게 안 가요. 얘를 부하기 위해서 이 매매 계약을 유효로 만들어줘야 돼. 왜? 얘는 부동산 주고 돈 5억을 받았는데 이 5억이 딸 수술비야. 수술비. 5억을 돌려주면 안 돼요. 무효가 되면 돌려줘 버려야 돼. 그러니까 유효로 만들어줘야 돼. 안 돌려줘야 돼요. 너 토지 가져. 난 절대 이 돈 못 넘겨줘. 이 선의 때문에 매매가 유효가 되고 그러면 이 등기가 유효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수탁자가 소유권 먹는다는 얘기지. 네가 이뻐서 소유권 주는 게 아니고 얘 딸 때문에 주는 거예요. 소유권을. 그래서 외워야 돼. 약정은 무효지만 계약명의 딱 선인 경우는 이놈 때문에 얘가 소유권을 주게. 왜? 돈을 돌려주면 안 되거든. 그래서 외우는 거예요. 수탁자가 소유자. 수탁자가 소유자. 수탁자가 소유자. 자, 그러면 신탁자 입장에서는 원래 모든 시작자는 5억 주면서 계약해 했는데 얘가 소유권 먹어버렸죠. 이거 법 규정이에요. 법. 그러면 5억 줬는데 이놈이 원래는 5억 주면서 소유권 내가 먹으려고 했잖아요. 근데 법 규정에 따라 수탁자가 소유권 먹으니까 갑은 5억은 돌려줘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얘가 5억까지 먹으면 안 되지. 그래서 신탁자는 수탁자 을을 상대로 5억 매수자금 내가 준 돈 사라고 준 돈 매수자금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가 나오는 거예요. 돈은 돌려줘야 돼요. 돈은. 이게 계약명의신탁 선의 전부예요. 이것만 잡으면 돼. 이거. 수탁자가 소유자. 얘가 소유권 먹으니까 신탁자는 5억은 받아낼 수 있다는 거. 자, 봐봐요. 병, 을, 갑이에요. 수탁자가 매수인. 이걸 잡아야 돼. 병, 갑, 을이냐? 병, 을, 갑이냐? 이걸 훈련하셔야 돼. 여러분들이 실제 그려봐야 돼요. 안 보고. 그래야 완전히 내 거 돼. 대충 눈으로 보죠? 안 돼. 헷갈려 계속. 그러니까 내가 딱 안 보고 공부하고 안 보고 한번 나름대로 써봐야 돼. 그래서 쓰면서 하는 공부가 되게 좋은 거예요. 안 보고 쓰는 게 완전 내게 된다는 얘기거든. 자, 약정 무효. 그런데 매도인이 선이죠. 이 매도인이 선이니까 이 매매 계약을 유효로 만들어줘야 돼. 돈 안 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가는 거. 순서가 약정은 무효지만 병 너 선인 거야? 그러면 네 매매 계약 돈 안 돌려줘야 되겠네? 이 매매 계약 유효로 해줘야겠네? 유효. 매매가 유효니까 수탁자 등기 유효되겠네? 그러면 수탁자가 소유자 먹겠네. 자, 여기서 유효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이해를 위해서 그런 거고 외울 거, 훈련할 거. 약정은 무효지만 매도인이 선이기 때문에 수탁자가 소유자. 이걸 외우라는 얘기예요. 수탁자가 소유자, 을이 소유자. 자, 이제 내용 갑니다. 약정 무효, 수탁자 등기 유효, 수탁자가 소유자. 왜? 매도인이 선이니까. 이 법리가 그대로 계약 경매에서 나와요. 경매 결론하고 똑같아요. 일단 낙찰자, 수탁자, 낙찰자가 소유권 먹어. 경매에서 이 결론이 똑같아. 경매 세 번째 동네하고. 자, 이제 하나씩 풀어갑니다. 매도인 병은 저 그림 봐요. 저 위에 병은
수탁자 명의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지문 뜨겠죠. 그러면은 이걸 해결하려면 수탁자가 이 등기가 무효예요 유효예요? 유효지. 그 다음에 수탁자가 소유자죠. 소유자니까 병은 을한테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말소송 걸 수 없다로 끝나는. 그래야 맞는지 뭐. 자 밑에 신탁자는 소유권을 취득하려는데 취득 못했죠. 따라서 돈은 줘야지. 매수자금을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돈을 달라고 해야지 실명법 시행 후라면 부동산 자체를 반환 청구할 수는 없어요. 요즘은 안 나오지만. 그래서 돈을 받는 거지 이 부동산 자체를 받을 수는 없다. 그 정도만 아시고. 자, 신탁자 갑이 이 토지를 점유하고 있네요. 5억 안 주니까 유치권 행사하려고 합니다. 유치권 돼요 안 돼요? 유치권 안 돼. 비용채권이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가 유치권에서 유치권 안 되는 놈, 결련성 없는 놈, 첫 번째 놈 보증금, 두 번째 놈 권리금, 세 번째 놈 매매대금, 네 번째 놈이 계약맹신탁의 부당이득 반환 채권이었어요. 그래서 유치권 안 돼. 그다음 밑에 한번 봅니다. 신탁자와 수탁자가 합의해서 제3자 다른 놈 정한테 다시 명의신탁으로 등기 명의를 격려했대요. 다시 명의신탁했죠. 다시. 따라서 이 등기 역시 정등기 역시 무효지. 이해가죠? 명의신탁 했으니까. 명의신탁은 수탁자 등기 무효죠. 정이 누구야? 새로운 수탁자 아니에요. 새로운 수탁자니까 수탁자 등기 무효. 자 넘깁니다. 이번에는 경매부터 바로 가요. 경매. 3번부터 봅니다. 자 경매는 방금 본 매도인 선의하고 똑같아요. 이번에는 갑이 을한테 수탁자한테 낙찰 좀 부탁하는 거야. 여기 매매가 경매로 바뀌어버려요. 자 여기 설명 들어봐요. 매매가 아니라 을한테 갑이 신탁자가 경매에서 낙찰 좀 받아 그런 거예요. 낙찰 받기가 쉽나? 근데 받아요. 수탁자가 받아. 낙찰 좀 부탁해요. 경매 절차에서 명의신탁이 일어나요. 5억 주면서 낙찰 받습니다. 똑같아. 자, 이놈은 채무자겠죠. 경매로 날리죠. 날라간 채무자. 수탁자가 낙찰자가 경매니까 수탁자가 낙찰자가 돼요. 등기 받습니다. 여기서는. 약정은 역시 무효. 하지만 경매기 때문에 이 경매를 유효로 만들어줘야 돼요. 경매를 유효로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왜? 이 명의신탁 이 두 놈들 때문에 100명이 참가한 경매가 무효로 되면 안 되거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경매를 유효, 경매 절차의 안정성 때문에요. 그래서 아까 매매를 선의 매도인을 보호해서 매매를 유효로 했듯이 경매 절차의 안정성, 경매를 유효로 해줘야 돼. 경매가 유효니까 수탁자, 낙찰자, 수탁자 등기 유효, 수탁자, 을이 소유자예요. 자 여기서 하나가 다른 게 있어. 설사 채무자 병이 명의신탁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됐어요. 악이라 하더라도 상관없어. 이놈이 알았다고 해서 다시 무효로 날아가면 안 되거든. 왜? 악이면은 매매가 무효가 돼요. 좀 이따 보겠지만. 따라서 채무자가 목적물 날린 경매에서 날린 채무자가 설사 알고 있다 하더라도 상관없어. 이 결론은 바뀌지가 않아요. 그래서 선의 매도인하고 다른 점 하나. 이놈이 악이라도 수탁자가 소유자. 그러면 5억은 주세요. 이렇게 나오겠지. 똑같아. 경매. 자, 병이 이 건물을 부동산을 경매로 날린 놈이에요. 병 채무자예요. 선이든 악이든 상관없어. 자, 가불사의 명의신탁이 있었고 을이 낙찰 받았죠. 경매니까 낙찰 받았어 수탁자가. 자 시작합니다. 약정 역시 무효. 하지만 경매죠. 경매 절차의 안정성 때 이 경매를 무조건 유효화 시켜줘야 돼요. 따라서 경매가 유효니까 수탁자 등기 유효, 수탁자가 소유자. 똑같아. 아까 선의하고 결론이 똑같아. 자 내용 갑니다. 약정 무효, 수탁자 등기 유효. 경매니까 수탁자가 소유자. 낙찰받은 수탁자가 소유자. 세 번째, 설사 이 경매 물건 소유자 병이 명의사 약정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상관없어요. 여전히 수탁자가 소유자라는 사실에 변하지가 않아요. 따라서 자 이제 풀어가는 거. 신탁자는 수탁자에게
맨 오른쪽 놈은 중간 놈에게 등기 말소, 소유권에 대한 반환 청구 등 뭔가 할 수 있다 없다. 자, 수탁자가 소유자죠. 소유자에게는 이런 건 못 한다는 얘기지. 무효 등기도 아니고 소유권, 지가 뭔 소유자야. 신탁자는 소유권도 없고 없다. 대신 5억은 내놔야지. 이건 할 수 있지. 이건 그렇죠? 경매 받으라고 낙찰발 줬잖아요. 5억 받을 수 있다. 아까 그거 똑같아. 자, 그 밑에 봅니다. 신탁자와의 약정에 따라 수탁자가 이 낙찰받은 건물을 팔아요. 그러면 5억에 팔았겠죠. 이 처분대금을 신탁자 주기로 했어. 이것도 역시 무효예요. 신탁자 좋은 일 안 시켜요. 그래서 명의신탁에 준해서 매각 후 처분대금을 명의신탁자에게 다시 반환하기로 한 약정 역시 무효다. 명의신탁 약정 무효듯이 같이 무효다. 이렇게 밀어버리면 돼요. 그 다음 신탁자가 수탁자 소유 토지를 제3자에게 매매하는 계약. 자, 신탁자가 갑이 수탁자 소유 토지를 팔았죠. 지가 아니죠. 지가 아니어도 매매계약은 무조건 유효예요. 매매계약은 스스로가 유효로 찍어버리면 돼요. 볼 것도 없어. 왜? 채권계약이니까. 매매계약 나오면 유효예요. 유효. 중간에 반사회, 불법, 뭐 그딴 무효 사유가 없는 한. 자, 그래서 경매는 똑같아. 자, 이제 악의 갑니다. 악의는 매도인이 이 사실을 알아요. 이놈 보호할 필요 없겠죠. 따라서 원칙대로 가요. 자, 약정 무효, 등기 무효. 소유자는 병에서 을로 넘어갔죠. 따라서 소유자는 암놈 병이에요. 병. 이 매매계약 무효예요. 매입시장에서 매매가 무효인 건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없어. 다른 건 다 유효예요. 매매, 경매도 유효고. 이 악의자를 보호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돈 돌려주게 합니다. 너는 딸이 없거든요. 얘는 딸이 안 아파요. 그래서 돈 돌려줘도 돼요. 나쁜 놈이 알았으니까. 알면서 팔았죠. 보호하지 않습니다. 자, 약정 무효, 등기 무효, 소유자는 병. 따라서 매도인을 소유자를 가야 돼요. 소유자니까 수탁자에게 무효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소유권에 대한 말소 청구. 이런 게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매도인이 소유자라는 걸 알아야 소유자는 스스로가 있다야. 소유자는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이런 걸 자꾸 훈련하시라는 얘기. 자, 그 밑에가 시험 나와요. 매도인 병하고 수탁자 간의 매매는 무효예요. 악의인 경우는 보호하지 않습니다. 이 매매 무효. 무효면 서로 받은 거 돌려줘야 되겠죠. 돌려줘야 돼. 따라서 병은 받은 돈 5억 돌려줘야 되고 을은 등기 말소해야 되겠죠. 그러면 무효로 인한 받은 거 돌려주는 거 부당이득 반환 의무라고 하죠. 부당이득 반환 의무는 동시행관계예요. 따라서 얘들 양채무는 동시행관계다. 이해가죠? 이게 무효여야지 이걸 해결해야 돼. 무효인 걸 알아야 동시에. 자, 이 정도 하면 돼요. 오른쪽 마지막 정중 배우자 종교단체 특례 탈법 목적이 없으면 유효예요. 명의시타 약정 유일하게 유효. 배우자 명의시타 배우자가 주로 나와요. 이 배우자 법률상 배우자예요. 혼인신고한. 따라서 사실혼 배우자에게 명의시타 했다. 역시 무효. 그다음 내가 명의시타 했는데 여성분한테 했어요. 여성분한테. 나중에 결혼해버립니다. 그분하고 결혼하면 무효가 유효로 바뀌어요. 문제는 언제 때부터? 혼인한 때로부터 유효. 이것도 시험 2번 나왔어. 혼인한 때로부터요. 옛날에 나왔어. 요즘은 안 나와요. 잘. 그래도 나온 거니까 기초니까 봅니다. 혼인하면 무효인 명의시타 유효로 되는데 언제부터? 처음 약정한 때로가 아니라 혼인한 때로부터, 결혼한 때로부터. 자, 이제 밑에 갑니다. 갑이 을에게 배우자 명의신탁이요. 탈법 목적 없어요. 탈법 목적 없어요. 약정 유효, 수탁자 등기 유효지. 그죠? 문제는 소유자죠. 소유자. 자, 세 번째 가요. 두 사람 사이 관계에서는 신탁자가 소유자예요. 부인 앞으로 등기 박혀 있어도 배우자 명의신탁, 남편이 소유자 여전히. 따라서 신탁자는 수탁자에게 소유권 주장할 수 있어요. 하지만 수탁자는 신탁자에게 소유권 주장할 수 없어. 두 사람 사이 대내. 하지만 대외적으로는 수탁자만 소유자예요. 아까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하고 비슷해요. 대내, 대외. 이거 외워야 돼요. 그래서 명의신탁이 유효한 경우에는 두 사람 사이에서는 신탁자가 소유자. 하지만 제3자 병과의 관계에서는 등기 박혀 있는 수탁자만 소유자예요. 그래서 밑에 판례가 나와요. 제3자가 이 땅을 불법 점유합니다. 그러면 신탁자는 이놈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물권, 정권 행사할 수
없다로 끝나야 돼요. 이후 대외적 관계에서 신탁자는 소유자가 아니죠. 따라서 지가 소유권에 기한 물정은 못하는 거예요. 왜? 소유권이 X니까. 그럼 어떻게 한다? 소유자인 수탁자를 대위해서 한다. 자, 직접이라는 두 글자가 뜨면 엄청 편하죠. 직접 없다? 대위? 있다? 이러면 끝나. 근데 직접이 안 뜰 때도 있거든. 신탁자는 소유권에 기한 물정을 제3자에게 할 수는 없다. 이유를 알아야 돼. 대외적으로 신탁자는 소유자가 아니니까. 직접이 떠주면 뜨길 바라주세요. 그러면 세트로 밀어버리면 되니까. 자, 마지막 수탁자의 점유는 지가 아니죠? 타주. 취득시 안 돼. 그 다음 수탁자가 자 유효한 명의신탁을 말해요. 내 부인한테 신탁 좀 했어요. 부인 한 1년만 등기 좀 박아줘요. 자, 그런데 등기만 받고 있어야지. 이분이 건물을 올렸네. 토지 위에. 건물 올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내가 명의신탁 해지가 가능하니까 유효니까 돌려받아야 되는데 건물 올리면 안 되지. 얌전히 돌려줘야지. 따라서 이 건물은 철거돼요. 따라서 나중에 명의신탁 해지되어서 등기 명의가 신탁자 환원되겠죠. 이 건물의 법정상권은 안 돼요. 자, 이게 이해고. 어떻게 푼다? 명의신탁 자, 못 찾잖아. 그래서 역시 뭘 찾아야 돼? 지금 법정지상권이죠.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느냐 마느냐죠. 그럼 뭘 찾아야 돼? 히읗 찾아 제발. 해지. 이해하면 저같이 이해해야 되는 거고 이 건물은 철거되니까 안 된다. 이게 이해고 반드시 시험은 이해를 해서도 되지만은 이렇게 단어로도 풀을 수도 있거든요. 해지 명의신탁 해지 소유권이 환원됐제죠. 원인무효로 돌아간 거예요. 해지 히읗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제발 해지 환매특약 환지 함께 이런 단어들이 뜨면 법정지상권만큼은 제가 단어로 공부하자겠어. 법정지상권만큼은 단어로 머리끝자 아니야. 단어야 단어. 환매특약 환지 해지 히읗이죠. 그래서 제가 히읗이라고 했지. 히읗이라고 안 했어. 단어로 했어. 환매특약 환지 토지 매매 계획이 해제되고 명의신탁이 해지돼요. 명의신탁까지 해줘야겠네. 명의신탁이 해지돼. 그러면 법정상 성립하지 않아요. 함께 이들 공통점이 히읗이 있어서 히읗한 거예요. 히읗. 그래서 해지로 달라지면 원인무효이기 때문에 법정상 성립하지 않는다. 자,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다른 게 중요하지. 실명법은 약정무효, 등기무효, 소유자는 남놈 이걸 해결해야 돼. 그 다음 병가불인지 병을갑인지. 그래서 병을갑이면 수탁자가 계약까지 했다고 계약까지 수탁자가 했다고 계약명의신탁. 그래서 선이면 보여야 되니까 수탁자 네가 먹어 수탁자가 소유자. 경매 똑같다. 매도인 선인 경우. 그래서 읽고 고개만 몇 차례 끄덕여 계속 소유자가 누군지 찾고 거기에 올려내면 되고요. 실명법이 두 문제 나와. 두 문제. 그러니까 버리지 마시고 힘들어도 한번 해봐요. 그래서 딱 제가 강조했던 것만 중심 몇 개만 정확히 잡아놓으면 돼요. 정확히. 그래요. 우리 시간이 좀 오버됐고 7월 8월 2달 마쳤어요. 다음 주에 백선이 나갈 거예요. 백선. 자, 9월 달에 있는 문제 지문만 하길 바래요. 지금 우리 7월 5후 특강 했죠? 어차피 그거에 잠깐 변형이야. 그러니까 9월에 나오는 백선하고 우리가 아마 5회 볼 거예요. 모의고사를. 그러면 40문제. 4회 보나 5회 보나? 5회요, 4회요? 5회죠. 여기는 5회 하더라고. 그럼 200문제야. 그러면 합치면 300문제. 300문제 곱하기 5개 지문. 1500개 지문. 우리 시험은 200개 지문이 나오죠. 여기서 중요한 건 몇 번째가 한두 번 중복할 수도 있으니까 아무리 해도 1300개 지문이야. 1200개에서. 2, 6, 12. 6배수죠. 아무리 못해도. 여기서 다 걸려요. 넘치거든 넘쳐. 이거 지문도 소화 못 시켜. 여기다 별 3개 5개 다 박을 거고 나머지 또 다 박을 거예요. 훈련시킬 거예요. 나도 모르게 모든 중요한
내용은 다 제가 박아요. 문제 속에서. 나머지 할 시간이 없어. 문제집 버려버리시고 7월 5호 특강도 버려버리시고 기출 문제집 다 버려버려. 볼 시간 없어. 그거 볼 시간 어디 있어. 이것만 봐. 이것만. 한 놈만 패요. 한 놈만. 제가 공부가 훈련되도록 모든 중요한 사항 여기다 다 지문 속에 박아놔서 문제는 이걸로 충분. 대신 요약집을 봐야 돼. 이 문제하고 요약집을 같이 봐야 돼요. 그러니까 딴 거 볼 시간이 없지. 이것만 보면 안 돼. 요약집에서 정리해야 돼요. 그냥 이 두 개만 보게도 하루에 민법은 오후하고 저녁밖에 없잖아요. 부족해. 이걸 10번 봐야 되는데 10번도 못 봐요, 여러분들. 근데 뭔 다른 걸 보려고. 다른 거 다 버려버려. 버려야지 안 봐. 갖고 있으면 눈이 가. 아, 이거 봐야 되나? 불안해. 불안해하지 마요. 넘쳐. 이것도 여러분들도 소화 못 시켜. 그러니까 다른 자료는 다 버려버려도 돼요. 진짜요. 제 말을 믿어요. 자, 충분히 넘치고도 넘쳐. 요약집하고 이것만 봐도 충분해. 문제는 이걸 차라리 10번 보는 게 낫지. 그동안 봤던 거 분산시키지 말아요. 분산하면 내게 안 돼. 이걸 차라리 10번 봐. 10번. 틀린 거 특히 잘 보고. 물음표 나온 거 잘 보고. 이거 볼 시간도 없어. 요약집 볼 시간도 없는데. 이거 두 개만 해도 부족한 시간이 앞으로 9월 10월. 모든 과목을 그렇게 하셔도 돼요. 일단 다른 과목은 제가 뭐 말은 못하겠고 민법만큼은 다른 모든 자료 버려버립니다. 버려야 살아. 이것만 해도 넘쳐. 여기 있는 지문만 차라리 10번 볼 생각. 그 시간에. 다른 거. 오늘 오후 특강 있죠? 다음 주 백선 나오는 순간 버려버려 다. 왜? 어차피 여기 문제하고 비슷비슷해요. 소수로만 살짝씩 바꾸고 하니까 분산시켜주면 안 돼. 이것만 차라리 올인하는 게 훨씬 나아요. 분산하는 것보다. 기출문제죠. 그런 거 하지 마. 어차피 기출 변형이 똑같아. 자료를 줄여야 돼. 줄여요. 다른 과목도 아마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 모르겠어. 다른 과목. 그건 뭐 다른 교수님 말씀 들으시고. 민법만큼은 확실해요. 요약집하고 남은 기간. 여기 있는 지문만 문제는 넘쳐. 아셨죠? 그래요. 고생했어. 아이고, 우리 몇 시에 시험 봐야 될까? 15분? 3시 15분에. 그래요. 고생하셨고 우리 9월달 다음 주에 봬요.